파레토 법칙 80대 20 공부하다 질문드립니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수입 없는 백수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수입이 없는 백수다. 나한테 중요한 일은 구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직이나 창직을 원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일단은 큰 거죠. 그다음에 저라면 뭐 당장 이런저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알바를 하겠어요.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 여기에 수입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지금 제공받고 있는 이 숙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내일 모레 밖으로 만약에 던져진다. 아무 짐, 옷 몇 개만 가지고 만약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선순위를 잡고 하셔야 돼요. 저는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 뒤로도 나라를 계속 다닐 때 백수의 무자격의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나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날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럼 알바를 써야 되잖아. 알바를 써야 되는데 어떤 알바를 하지? 내가 지금 비자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3D 업종이 되게 많네? 그럼 일단 이거라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제가 영어 과외를 받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사서 보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시간당 더 지금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를 만나면 너무 일찍 잠을 잡니다. 버림받습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비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연락 오기를 혼자 기다립니다. 어떤 면을 돌아봐야 될까요? 나는 버림받아도 싸. 나는 소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해. 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몸을 제공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의식 안에 내가 30년, 40년 이렇게 믿어온 믿음이거든요. 내가 나는 소중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무의식 안에서는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막대해도 괜찮아. 나는 버림받아 마땅해 라고 해서 나를 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스윙이라는 책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사랑받을 거야 하고 가요. 그러면 바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버림받아가 와요. 그럼 또 나는 사랑받을 거야 라고 가잖아요. 그럼 나는 또 버림받는 결과가 와요. 이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해서 사랑의 절정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하고 뭐 결혼을 약속하고 아주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서서히 남자가 연락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다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뭐 예뻐지던가 수술을 하던가 노력을 하던가 뭔가 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사랑받을 거야 라고 했다 다시 또 이렇게 돼요. 요거를 끊어내려면 내가 왜 이 스윙에 노란하고 있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 주인공만 달라질 뿐. 그럼 여기에서 내리는 방법을 이제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죠. 미라클 팩토리 수업이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이 스윙에서 내리게 하는 방법이. 아,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엄청난 거거든요. 제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배신했어. 이 사람 만났다. 너무 좋아. 아니야, 저 사람도 나쁜 놈이었어. 막. 어떻게 인연을 만날까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혼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급합니다. 비교가 있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불행해요. 결혼을 해도 나는 늦게 결혼했네. 불행하고 아기가 왜 안 생겨? 아기가 생겼는데 뭐 쟤는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이미 나는 불행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이것도 스윙이에요. 나는 쟤보다 못났잖아.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라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나는 그래도 쟤보다 못났잖아. 라고 다시 또 가요. 갔다 계속.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또 이 자식이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이 자식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렇게. 결혼을 막 원해서 했는데 이 결혼은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하는데 이 남편 별로야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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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자 늙는다라는 그 분별 자체를 놔버리시면 좋아요. 법률스님 증문즉사라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그 나이에 결혼도 한 번 해봤고 두 번 해봤고 뭐 연애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지만 스님은 평생 혼자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랑 비교해도 근데 불행한 거를 본인이 알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혼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참 신기한 게 나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불행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럼 둘이 있어도 잘 지내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 혼자 지낼 때도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잘 지냈던 사람이 둘이 되면 춤을 추면서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불행해서 결혼으로 내가 이걸 커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도 불행해요. 왜냐면 이미 나는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거가 최적화돼 있어. 한국에서 뭐 내가 공부 되게 안 했는데 미국에 가면 잘한다? 미국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잘하죠. 근데 나는 장소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직장이 바뀌면, 뭐 내 옆에 누가 있으면 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평소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매일 밥에다가 고기만 먹는 사람인데 어디 갔다 오서 내가 밥에다가 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밥에다가 뭐 다양한 요리 먹고 있으면 나는 그냥 내가 먹던 거를 습관적으로 선택한다고요.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이죠. 그래서 요 스윙을 내가 타고 있네? 계속 이 스윙 안에 있네? 알아차리시면 좋아요. 제가 그거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난 혼자도 좋아. 난 소중해. 날 데려갈 사람 짱이지. 이렇게.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뭐를 위한 레버리지인지 한번 봐야 되고 내가 땡길 수 없는 거라면 그거는 나랑 인연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뭐를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는 거예요. 그건 나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돈, 그다음 내가 땡겨올 수 있는 레버리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이야. 그럼 난 이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돼요. 배우자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어당겨주잖아요. 100% 되죠. 배우자도 100% 끌어당겨지죠. 제 책에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100가지 기록했던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책인데 저한테 광고를 주시는 광고주가 몇백억 그 사업가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되게 어린데 사업이 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아내가 제 팬이시고 제 책을 보고 배우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자기가 똑같이 따라했다가 이 사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우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수십 년간 노동을 하면서 살아온 부모님을 보고 살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일찍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시 일이 기우니 단순 노동을 해서 수입을 늘리는 게 소리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누룽지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져서 누룽지를 먹어야 돼요. 누룽지를 먹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누룽지를 먹으면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죠. 나는 이 누룽지를 먹지만 곧 다시 상황이 달라질 거야. 지금은 나한테 허락된 게 누룽지니까 누룽지를 선택할 거야. 하지만 평생 이걸 먹으라는 건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에 딱 선을 그으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길어봐야 뭐 1년, 2년. 이런 걸로 내가 고민할 일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단순 노동을 내가 다시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아주 자주성가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던가 옛날에 해왔던 어떤 일을 한다던데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맞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질문도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혼자서 행복하지? 라고 해서 혼자서 행복한 사람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독신인데 예전에 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지금 70대 막 이런 분들도 혼자서 사신 분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지내고 독신이나 혹은 수도자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수녀님들, 뭐 신부님들, 스님들도 그렇고 그걸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고 제가 갔던 캐나다의 마돈나우스는 그 공동체 한 300명 정도가 다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결혼 대신 이 공동체와 기도의 삶을 선택해서 살거든요.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날 이렇게 세탁을 하려고 개는데 팬티에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찢어버려 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속옷에 구멍이 많아서 이런 속옷이 있네. 근데 제게 아니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 이러고 깜짝 놀라니까 그 옆에서 같이 봉사하시던 분이 그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아, 이 사람 이걸로 행복하구나. 이 사람은 이걸로 행복하구나. 과거의 성공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았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일이 집중이 안 되고
추천책 열심히 읽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라고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과거가 더 좋았어? 과거가 더 낫어? 지금은 별로야? 라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과거가 왜 좋을까? 나는 성공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과거가 좋죠. 예쁜 여배우들이 어렸을 때가 예뻤지 지금 나는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못나 보이거든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 주름 하나도 지워주지 말라고. 내가 이 주름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거 지우시지 말라고. 그 말을 한 사람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는 오늘의 내가 좋아. 오늘의 나를 사랑해. 지금의 나 소중해.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소중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의식 정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라클 팩토리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저랑 같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만 해보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를 지레짐작하거나 조급해만 하고 지쳐서 아예 시도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실패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했는데 엄청 고통받았던 거예요. 엄청 고통받아서 너무 겁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자전거를 계단에서 잘못 헛디뎌갖고 내가 막 너무 많이 꼬맸어. 그럼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못하죠. 그럼 자전거만 봐도 저거 위험해? 힘들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구나. 그래서 미래가 두렵구나.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누가 나를 계단에서 확 민 것처럼 너 따위가 라는 식으로 손가락질했구나. 근원의 기억으로 가서 그 기억을 찾아내고 나는 달라, 나는 강해 라고 하면 달라져요.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난 좀 변하고 싶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옛날에 나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게 무서웠지. 근데 나는 경험해봤잖아.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았어. 물론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잖아. 그럼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과거가 자꾸 후회되지, 혹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혹은 미래가 두렵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라클 팩토리 수업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 가볼게요. 사랑해요.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